안녕하십니까. 덕명중학교 책바라기 동아리 싱글생글 책뉴스 한솔 앵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사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또한 그 사건 사고 속 희생자, 생존자를 구한 은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인 유언은 화재 사고에서 생존한 유언이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끌리는 줄거리와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흥미로운 질문들이 떠올라 선택하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편동화 정교로 상을 받으신 백온유 작가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동화다산 줄거리 기자에게 연결해보겠습니다. 동화다산 기자? 네, 여기는 동화다산 줄거리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줄거리 소개를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유언의 주인공 유언은 1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 유혜정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위층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유언의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하필 예정과 원 둘뿐이었고 언니인 예정은 원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원을 젖은 이불에 말아 아파트 11층 밖으로 던졌습니다. 지나가는 한 아저씨가 기적적으로 유언을 받아내어 유언은 목숨을 건졌지만 예정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도 온 몸으로 원을 받아낸 탓에 다리가 완전히 조각나 평생을 절게 되었고요. 이 사건은 뉴스에 나가게 되었고 아저씨는 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언이 고등학생인 시점에서 유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인을 살린 고마운 분인데 유언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나 봅니다. 아저씨는 원의 집에 자주 찾아왔고 돈을 빌리는 일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부모님은 자신의 딸을 살린 그야말로 은인인 아저씨기에 아저씨를 거부하지 못하고 쩔쩔매었습니다. 유언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 계속 가야 많은 것을 원하는 아저씨에게 지쳐갔습니다. 아저씨가 미워지고 나를 살리고 죽은 언니가 미워지기 시작한 유언은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원희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연이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밝고 명랑한 수연이와 친해지게 된 유언. 하지만 곧 수연의 아빠가 그 아저씨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차마 그 배신감을 참을 수 없었던 유언은 다시 수연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서로의 진심을 깨닫고 가까워지며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통해 높은 곳에 올라갈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님. 유언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책 250쪽에서 아저씨가 유언에게 너 별로 안 무거웠다. 그냥 사람 몸은 원래 약하다. 다 잊어버려라. 라고 했던 게 인상 깊었어요. 그 말로 인해 유언의 죄책감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원인의 가족을 놓아주겠다는 뜻 같기도 해서 아저씨가 달라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수연이와 아저씨가 만났을 때 같아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며 수연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감사합니다. 곧 이어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줄거리 기자 동화다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토론 진행자 창비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분들과 함께 유언에 대한 독서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나오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아저씨가 집에 자주 찾아와 부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유언은 잘 대접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건 감사하지만 굳이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도 집을 자주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찾아올 때마다 무리해서 대접하는 것은 자신한테 피해를 스스로 입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저씨가 계속 돈을 요구해도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아저씨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와줄 여유가 있으면 돕는 게 맞지만 도와줄 여유가 없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또는 자신의 딸을 살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하는 부탁은 뭐든지 다 들어주어야 하는 걸까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들어주다 보면 아저씨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자주 점점 더 큰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점점 커지는 부탁에 원인의 가족은 결국 지치고 고마워야 하는 존재가 증오하는 존재가 되겠죠. 원희의 가족과 아저씨가 좋은 관계로 오래 남으려면 지켜야 할 선은 지키고 너무 무리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대접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박혀서 죽을 뻔한 어린 원희를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준 분은 다름 아닌 아저씨인데 그분을 내쳐야 할까요? 더군다나 아저씨는 무례한 언행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나름의 예의를 지켜서 방문했는데 무작정 증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희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책에서 나오는 아저씨가 원희를 대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아낀다는 것이 보입니다. 절대 나쁜 의도로 오시는 것이 아닌데 어느 정도의 대접은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아저씨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찾았다 해도 지켜낸 새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반대합니다. 네, 여러분의 각기 다른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증오하는 사람의 딸이라는 이유로 친한 친구에게 잠시 거리를 둔 유언. 과연 맞는 행동일까요? 저는 거리를 잠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는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으니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이 얘기가 원희에게 충격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연이가 원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맞고 수연이가 이런 사실을 숨겼었으니 이 정도의 배려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친구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해서 거리를 두는 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아저씨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수연이가 아저씨도 아닌데 그냥 아저씨의 딸이라 해서 아무 죄 없는 수연이에게까지 거리를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원희의 선택이 잘한 선택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내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 증오하는 사람의 딸이었다니. 원희의 입장에선 많이 혼란스럽고 한편으론 수연이한테 미안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수연이를 만난다면 오히려 싸우거나 어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잠시 거리를 두며 생각을 좀 정리한 후에 다시 수연이를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아버지와 친한지 아버지의 행동을 존경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친구가 그저 아저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수연이는 아버지를 싫어했고 둘은 생각이 같았는데 대화를 통해 생각이 같다는 것을 모르고 완전히 멀리했다면 생각이 같은데도 친구를 잃는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따라서 저는 원희의 행동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고 결론만 말해주면 유언이 충분히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랑 친구가 된 사람에게 충격과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찬성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두려웠는데 용기 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주사를 맞으러 갔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너무 두려워서 울먹거렸지만 주사를 맞을 때는 잠깐 아프고 말았어서 조금 무안했고 주사가 그렇게 아프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주사를 군말 없이 잘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약을 접했을 때 목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막상 용기 내서 삼켰더니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갔었는데 충치란 게 처음 생겨봐서 너무 당황스럽고 또 치료가 되게 아프단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울고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해서 부모님과 의사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치료는 시작되었고 전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하고 나니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 충치가 심하지 않아서 간단한 치료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 운 거죠. 그래서 좀 창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러 갔었을 때 전 물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깊은 물에 휩싸여 저 바닥으로 가라앉을까봐 무서웠던 저는 처음엔 수영 배우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첫 수업 때도 긴장한 탓인지 몸이 뻣뻣해져서 수영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여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물이란 마음의 평화를 주는 존재입니다. 물에 발 담그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저는 이제 조용한 밑바닥까지 잠수하여 수영도 하고 장난을 치는 것도 즐깁니다. 처음엔 역시 맞지 않는 줄 알고 두려웠지만 꾸준히 용기 내어 다가가니 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수영장에 갔다가 갑자기 이빨에서 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유치라 뽑아야 하는데 아플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의무실에서 무서워서 내가 혼자 뽑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진행자 창비였습니다. 내가 증오하는 나의 은인과 나의 유일한 친구인 은인의 딸. 끝난 줄만 알았던 그때 그 일이 아직까지 날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용기의 한 발짝을 내디딘 소녀 이야기 유언이었습니다. 아주 얕은 물웅덩이에 빠졌을 뿐인데 차마 나오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원희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역시 조금의 용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얕은 물웅덩이기에 분명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원희처럼요. 지금까지 싱글생글 책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